이처럼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미, 한중은 물론이고 미중 정상회담까지 사실상 예정된 초대형 외교 이벤트입니다. 지구촌 시선이 경주로 향하는 가운데 미중 사이 가교 역할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각자 도생 시대로 접어든 새 국제질서 속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른바 G2 정상이 13년 만에 나란히 한국을 찾아 맞대면하는 장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미중 정상이 반도체, 히토류 등 상호 수출 통제와 관세 협상에서 모종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의 직접 개입은 어렵더라도 전방위적으로 충돌하는 미중 갈등 수위가 다소나마 완화된다면 이 대통령도 가교국 정상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한미는 물론 한중 관계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과거 안미 경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공언하면서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 가교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사이에 놓고 미중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회동에서 정상 차원의 교감을 통해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을 풀어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움직임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아가 페이스메이커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가능성을 측면 지원하면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비핵화 목표 포기를 내세운 만큼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연휴 직전 백악관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 이번 에이펙을 무대로 이 대통령이 미중 간 가교를 넘어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지구촌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비자 문제와 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안보 이슈까지 외교, 안보, 통상을 아우르는 빅딜이 가능할지도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계기에 다시 만날 게 유력합니다.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관세와 비자, 안보 문제를 총망라하는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최대 관심 사안입니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잠정적으로 뜻을 모은 상황. 하지만 그로부터 2달 넘게 세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최종 합의문 작성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제기된 비자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첫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중 주한 미국 대사관 안에 기업들의 비자 전담 창구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신설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하든지 합의하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설명을 해가지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정상회담 후 선언적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미치기 원하는 건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위협과 관련돼서 한국이 어떤 능력을 어떻게 미국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인데 정상 간에 사실은 정리가 탑다운으로 돼야 되거든요. 미국이 동맹 현대화 구상을 앞세워 주한미군의 지휘 구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안보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한미 간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한미 정상이 관세와 비자, 안보 현안을 모두 아우를 빅딜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은 반년간 멈췄던 정상외교 재가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G7부터 유엔 총회까지 숨가쁘게 이어온 외교 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요. 글로벌 외교 무대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과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라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비상기업 사태로 멈췄던 외교 정상화를 위해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이 대통령. 국익 최우선의 실용 외교 원칙이 첫 선을 보인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G7을 계기로 9차례 양자회담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각국과 무역, 투자,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취임 82일 만에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선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하며 북미 대화를 화두에 올렸고 미국 방문 전 일본을 먼저 들러 한일 관계 개선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간 셔틀 외교의 진수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임 후 넉 달간 외교적으로 한미, 한일 관계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안보 경제 협력을 위한 동력 마련에 주력한 겁니다.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새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것 역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금씩 가능성이 무르익는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의 구체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착 국면에 있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도 기본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운 겁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미 협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 속에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물밑 노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한 우익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케미로 훈풍을 탄 한일 관계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달여 만에 이시바 총리와 3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우리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전략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경제, 안보 등 협력할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모으는 투트랙 방식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되 이에 매몰돼 양국이 협력하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즉,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문제는 다카이치 총재가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 우익이라는 점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선거 기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고리로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자민당 내부 지지 여론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망합니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한미일 협력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너무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난징 대학살 그다음에 위안부 없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부 지지 기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의 언행, 그리고 이를 대할 이 대통령의 외교 구상이 간만에 훈풍을 탄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성서환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예상대로 총리로 취임하면 한국, 중국 등과의 외교 정책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외교 부처에서는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이 없어 외교 수완이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보수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재가 균형 있는 정치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 구축도 중요한 외교 과제라고 봤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이르면 오늘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걸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열 2위가 참석하는 만큼天安문 막루에 이어 이번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북중러 3강연대가 재현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내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한 북한. 전례를 보면 심야 시간대인 내일 0시에 맞춰 본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르면 오늘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평양에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2022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때 기상 여건 때문에 행사 시간이 조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북중러 삼각연대의 재현입니다. 러시아에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로 나란히 전보다 격을 높여 양국 모두 2인자를 파견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天安문 막루에 함께 올랐던 것처럼 이번엔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서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혈맹인 북러 관계를 고려해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그다음 상석인 왼쪽에는 리창 총리가 자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의 사이에 두고서 전략적 지위가 상승되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아마 이번 당창건 80주년 열병식 이후에는 북중러가 어떤 형태로든 비군사적 부분에서 연대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중국과 러시아 외에 다른 국가 주요 인사들도 평양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니카라과, 적도 기니, 브라질, 이란 대표단도 방북했습니다. 베트남에선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열병식에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참석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주애는 지난 2023년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옆자리인 특별석에 앉은 바 있습니다. 신형 ICBM을 비롯해 신무기를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할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연합뉴스 TV 장윤희입니다.